안녕하십니까, 닥쳐TV 철호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오늘 방송하는 날은 아닌데 그냥 오늘 중요한 것만 좀, 내일 제가 방송을 또 못할 수도 있어서 중요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볼게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빠르게. 자, 먼저 뭐 지금 중요한 것들이 뭐 금리, 응?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 뭐 유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이제 먼저 여기 달러 인덱스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달러 인덱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뭐 펜이 아직 또 안 나와 있었네. 예. 자, 펜이 어디로 갔나요? 떴나? 예, 떴네요. 다행히 한 방에 떴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일단 고점을 찍은 것 같다. 그리고 일단은 뭐 추세를 깨야 확인이 되는 건데, 추세를 아직 안 깨고 있어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추세에 이렇게 트랩을 연속으로 보이면서 일단은 하단 추세선을 깨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직전 저점을 깨져야만 완벽하게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거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반등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 깨고 여기서 잠시 머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내려오지 않을까. 물론 내려온다고 해서 뭐 계속 이제 앞으로 하락으로 완전히 접어들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104대 초반 정도, 만약 여기가 깨지면 104대 초반 정도까지 일단 내려올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박스 추세였던 이 자리를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완전히 하락으로 접어들지 아니면 재차 상승으로 가게 될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봤으니까 이제 환율 관련된 것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뭐 달러 인덱스와 완벽하게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로죠. 유로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올라섰어요. 그죠? 단기 추세. 마찬가지로 요 라인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요 저항대를. 그래서 이 추세를 뚫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뭐 이제 반등의 관점에서 보는 게 맞고요. 달러 인덱스처럼 반등의 관점에서 보는 게 맞고, 이 저항대가 어떤 식으로 뚫리느냐, 못 뚫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살아나고 있는, 아주 단기지만 살아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운드와도 마찬가지죠. 파운드와도 하락 추세를 이제는 살짝 넘어서는 흐름, 그죠? 살짝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뭐 저항선을 아직 돌파하거나 뭐 이러지는 못했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상황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흐름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에 따른 흐름. 자, 뭐 위에나는 뭐 별로 볼 게 없고요. 그죠? 그냥 바닥권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엔화. 자, 엔화는 뭐 개입이 있었는데, 일본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데 추세만 잠깐 건드렸을 뿐 뭐 별다른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 작은 박스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입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뭐 요 정도도 못 내려온다는 건 뭐 개입해봐야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도로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박스를 어떻게, 이 박스 작게 만들어진 이 박스를 어느 쪽으로 일단 갈 것이냐,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여기서 요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입니다. 원달러는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이거는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차트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올라가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에서 막히면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제 직전 저점 지키면서 지금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이거 작은 박스예요. 작은 박스. 여기서 이제 이 추세를 깨주느냐 못 깨주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깨주면 일단은 당분간은 뭐 강한 하락 추세로 들어가진 못한다 하더라도 뭐 횡보 정도 그래서 당분간은 뭐 당분간이 이제 뭐 기간이 뭐 그렇게 다 길게 볼 수는 없는 건데 이게 4시간 차트니까요. 어쨌든 당분간은 요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 움직이다가 하락을 갈지 움직이다가 반등을 주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트라이를 했다가 실패하면 내려오게 될지 아니면 이걸 뚫고 나가게 될지 뭐 이거는 뭐 이때 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그러니까 원화 환율이 일단 추세대에 근접해서 버티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등락의 모습이 뭐 확연하게 뭐 깨진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안 깨진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추세를 깨는 모습이 나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 에너지가 더 큰 거는 맞아요. 근데 아주 초단기는 사실 약간 기운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살짝 추세를 깼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요 추세를 깨는 쪽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어도 그래서 깨는 포인트에서 매도를 잡는 거 이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확률도 높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엔 환율 원엔 환율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큰 움직임은 없어요. 그죠? 큰 움직임은 없어요. 뭐 이렇게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잠깐 나타나긴 했었지만 큰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지금 뭐 여전히 박스권 그래서 요 박스 요런 정도의 박스권이거든요. 대략 한 9.1대1에서 8.95대1 요 사이의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걸 뭐 이렇게 할지 예? 근데 저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원의 환율은 아래쪽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조금 더가 아니라 좀 더 많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국내 환율도 국내 시장의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느낌? 예. 오늘 주시장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조금은 불안 요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좀 거꾸로 보고 있는데요. 예, 뭐 일단 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자, 금리는 일단은 뭐 제가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 올라갔는데 크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죠? 더블 쌍고점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내려왔고 하단을 깼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한시름 놓은 것 같다. 예? 고점 돌파 못하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한시름 놨는데 아직은 이런 추세대에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렇게 깨지게 되면 그러면 일단 완전히 고점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이날 제가 고점이 나왔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한 번쯤 버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렇게 강하게 튀지는 않았어요. 튀긴 튀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금리가 여기만 깨지면 그러면 금리 고점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락 추세를 서서히 그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금리가 어디서 완전히 그러면 이제 금리 걱정을 안 하게 되느냐, 뭐 그거는 결국은 이 추세 같이 깨지는 자리 4.3 정도 4.3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 걱정은 안 해도 되는
크게 안 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4.9 정도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4.8 몇? 여기가 그 정도였죠. 근데 뭐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뭐 금리를 원래 올려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뭐 말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뭐 한 번쯤 더 올려야 된다, 어째야 된다 말이 많았었는데, 뭐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뭐 금리를 한번 올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는 사실은 뭐 이 정도 했으면 뭐 할 만큼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 저걸로 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스팸 전화가. 그래서 금리 걱정은 아직은 완벽하게 잦아든 것은 아닌데, 요 추세대만 지금 자리만 살짝 요 자리만 딱 깨지면 일단은 금리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물도 한번 봐주면 30년물도 트렌드가 깨졌어요. 그죠? 살짝 지금 요 최근에 올랐던 가파르게 올랐던 요 트렌드가 깨졌어요. 그죠? 전저점도 깨졌고, 그 때문에 일단은 쉽게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2년물은 원래 못 올라가고 있었고, 그죠? 2년물은 확연하게 깨지고 있었네요. 그죠? 깨지고 있네요. 고점도 지금 보시면 전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점도 하락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2년물 같은 경우를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사실은 2년물과 10년물의 격차가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글쎄 뭐 얼마나 더, 지금 현재로 보면 4.993, 지난번에 얼마였죠 차이가? 4.659, 그러면 한 0.24 정도, 23.4, 0.234, 지난번에 5.2 정도 갔을 때 뭐 비슷하네요. 그죠? 0.234예요. 지금 현재 0.234 벌어져 있는 게. 근데 이게 사실은 역전돼야 되는 거죠, 다시. 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2년물의 추이를 본다 하더라도 금리의 상승,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2년물 움직임을 보면 금리 상승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2년물의 흐름을 보면 금리 인상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국채금리 10년짜리 뭐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썩 매끄러워 보이진 않아요. 대래 조금 더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올라가고 있는 느낌? 전에는 더디게 올라갔다면 지금은 미국 금리에 비해서도, 그죠? 미국 금리 제자리 그림 하고 있는데 지금, 그죠? 한국은 좀 올라갔죠. 이런 느낌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국내에 이제 생각하지 못한 무슨 악재가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이제 뭐 방송을 원래 오늘 할 생각을 안 하고 좀 이제 사진만 몇 개 올렸었는데요. 이 그 차트만. 자, 이제 유가가 제가 고점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 무너지면서 이제 내려왔잖아요. 근데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뭐 많이 내려오면 77불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81불대에서 갑자기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뭐 공격하면서 갭 상승을 했단 말이죠. 딱 반등을 할 만한 구간에서 갭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트렌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예. 주 트렌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그냥 뭐 아무런 코멘트 없이 올렸는데, 이게 이제 주 트렌드인데, 주 트렌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이게 전쟁 효과가 과연 유가에 미친 전쟁 효과가 강력할 것이냐 라고 본다면 그러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정말 전쟁에 따라서 유가가 폭등한다거나 뭐 이렇게 보려면 아마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섰겠죠. 단방에. 예,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저항을 보이다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쟁에 대한 어떤 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전쟁이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간다, 분위기가 흘러갔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아마 방향성이 조금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반등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반등이 가능한, 그러니까 뭐 계속 내려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반등이 가능한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저항을 보이다가 다시 결국은 내려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수요들이 발생을 하면 차트가 이제 원래의 지지해야 될 구간을 지지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77불로 제가 목표, 이제 내려오는 걸 목표를 제시를 했었는데 의외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과하게 내려온다면 대략 한 얼마까지로 봐야 될까요? 한 74불 이하? 예, 74불 이하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예, 최대. 74불 이하를 한번, 74불 이하를 한번 갈 수도 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저점을 안 깨는 걸로 생각했었고, 그런데 저점을 깨면 이제 뭐 어쨌든 저점이 깨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고 밀리면, 이러고 올라가면야 뭐 아무 저기가 없는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면, 제가 원래 77불 얘기했었는데 77불, 그러니까 뭐 중반 정도, 요 정도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깰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튼 어려운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 천연가스는 매도 치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이건 매도는 안 된다, 매수 관점에서만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쭉쭉쭉쭉 제가 쭉쭉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쭉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하면서 쭉쭉쭉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저항 구간이에요. 여기 3.5 라인이 마지막 저항 구간인데, 여기가 돌파되면 그냥 슈팅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여기 4.9 정도까지, 한 5 정도까지, 5불 정도까지는 강하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방송할 때 여기 이제 요 저항만 뚫리면 아마 이렇게 쉽게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 저항 보이다가 내려왔었고, 지지 요런 추세, 지금 작업을 다시 안 해놨는데 요런 추세를 여기 보시면, 이런 추세를 딱 지지받고, 그죠? 예. 정확하게 요 추세를 지지받고 터닝하면서 돌파하고 나서 슉 올라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 만약에 매매하신 분은 아마 꽤 수익이 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식간에 20%가 올라온 거니까 엄청난 거죠. 선물에서 20%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자, 여튼 내추럴가스 여전히 매도는 조심해야 된다 라고 최소한 5불 정도 근처까지 갈 때까지는 내추럴가스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매도는 하더라도 굉장히 짧게 끊어치셔야 돼요. 그리고 주로 그냥 저 같으면은 매수 잡아서 끌고 간다.
스탑만 걸어놓고 끌고 간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5불 정도 가면 그때부터 이제 청산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튼 잘 맞췄죠? 굉장히 잘 맞았어요. 네. 자, 그리고 골드. 자, 골드는 이제 제가 지지선 부분에 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나서 지금 강력하게 튀고 있고, 그죠? 여기를 단방에 깨는 건 쉽지 않은 자리였으니까,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었으니까, 튀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자리였죠, 굉장히. 예, 우리가 생각할 때. 튀었는데 어디까지 튈 것이냐. 이제 전쟁이, 어쨌든 전쟁이냐, 이게 테러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전쟁이라고 하면, 일단, 안전자산,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900불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 충분히. 왜냐면, 이미 여기서 반등 구간이었기 때문에 1900불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었고, 뭔가 좀 전쟁이 악화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면 한 1930불 이상으로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900불 정도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버도 마찬가지죠. 실버는 이제 이미 지지선에 닿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일단 반등을 줬고, 이제 저항선이 좀 빠르게 오죠. 그죠? 저항선 바로 밑에서 지금 힘축축 하고 있는데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 얘네들은 전쟁과 관련 없이 반등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하고 특별히 연관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렇게 저 하나 더 봐야 되구나. 네. 자, 위트를 보면, 위트는 저점 찍고 나서 올라갔다가 저항선 맞고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전저점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이제 서서히 돌아 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 코인은 그냥 비트만 볼게요. 비트만 하나 볼게요. 코인 안 볼까 하다가, 자, 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파동이 하나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거 한 거 보면 이제는 위쪽이 더 한 박자 더 올라갈 가능성이, 그냥 여기 이미 저점을 찍었고 위로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죠? 지난번부터 크게 완전히 위쪽이야 이렇게 그냥 너무 위쪽으로 많이 기울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전에는 거의 하락 쪽으로 얘기하다가 이제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갈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으로 갈 수도 있어가 아니라 상승으로 갈 확률이 조금 높아졌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이 추세가 깨지기 전에는 코인은 쇼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위쪽으로 만약에 튀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28,600 이 자리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또 상승의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정고점 자리, 중요한 정고점 자리를 돌파하느냐 못 돌파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향후 흐름은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번에도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여기 비파 요게 좀 헷갈려요, 지금 아직도. 그래서 여기가 비판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ABC가 끝나고 만약에 이제 여기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ABC가 끝나고 여기 이제 우파였잖아요. 그럼 ABC가 끝나고 갈 것이냐, 이거는 아직 자신을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하락 추세도 넘어섰고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만 돌파하는 그런 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고점 돌파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냥 본격적으로
전에 다시 얘기했던 이게 뭐 48,000, 45,000, 5만 뭐 이런 자리 여기를 시도하러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찌됐든 28,600을 돌파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건 안 볼게요. 거기는. 자, 그리고 뭐 주요 지수, 그냥 지수만 볼게요. 지수만. 자, 빅스 먼저 보면 빅스가 올라가긴 좀 올라왔는데 뭐 그렇게 강력하게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아니 빅스가 아니고 빅스 맞네. 예. S&P 500 빅스인데 뭐 그렇게 막 심각할 정도는 아니죠. 그죠? 제가 이 구간이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그때 이제 반등을 줬는데 뭐 굉장히 심각할 정도는 아니에요. 뭔가. 그죠? 자, 유럽은 살짝 깨져 내려왔다고 말씀드렸고 프랑스 같은 경우 깍그 지수는 여기를 빨리 올라오면 그래도 박스 깼다가 빨리 올라오면 괜찮다. 뭐 근데 빨리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닥스는 어떨까? 예, 닥스는 아직 못 올라서고 있습니다.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못 올라서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우리나라는 근데 왜 그럴까? 예. 자, 어쨌든 그렇고요. 니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니케이. 자, 니케이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네, 니케이도 뭐 그냥 쭉쭉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내일 모레 만기 영향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뭐라 생각을 하지만 저 일본이 지금 몇 프로 올랐나요 오늘? 1.89% 올랐어요. 1.89%. 아, 1.89% 일본은 1.89%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를 가버렸어요. 아, 이건 뭐 진짜. 자, 다우존스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자, 좀 많이 쳐졌다고 생각은 좀 들긴 했는데 전저점 부분에 이제 지지선이 있었고 그래서 반등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반등이 이제 나오고는 있어요. 그죠? 예. 뭐 강하게 한번 나왔었고 어제는 뭐 어제가 아니죠? 예, 어제 맞네. 어제. 전쟁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시작했다가 강하게 강세로 마감했다. 예. 그래서 뭐 크게 보면 그냥 뭐 이런 그냥 구간, 예, 이렇게 ABC 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소 깊게 내려왔기 때문에 좀 이제 요런 저항대에서 이제 여기를 어떻게 바로 뚫어줄 수 있느냐. 그럼 바로 뚫어주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갈 거고 뭐 이렇게 가든 예, 이런 식으로 가든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만약에 돌파가 강하게 나와주면 그게 아니면 만약에 이제 약하다 그러면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와서 바닥 확인 한 번 더 해주고 이제 이렇게 돌아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쟁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뭔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쭉쭉쭉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쭉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과연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제 전쟁은 분명히 이제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게 맞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날도 지표가 고용 지표가 호조로 나오면 분명히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그랬는데 하락하는 척 하다가 아주 강세로 돌아섰잖아요. 굉장히 강턴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재료 같은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구미에 맞게 그냥 활용하는 정도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흐름을 보면 여기서 이제 저점이 안 깨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S&P랑 이제 나스닥이랑 이제 좀 흐름이 좀 다르긴 한데 S&P도 만약에 이제 파동의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어디 갔냐 파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내려오는 파동이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그냥 5개로 내려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1, 2, 3, 4, 5 어디였냐 뭐 이렇게. 자, 근데 이거를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파동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동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사후적인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명확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꽤 명확하게 떨어졌어요. 여기 이 중간에 이 2번의 끝부터 3번까지도 굉장히 잘 나온 편이거든요. 4번? 5번만 조금 명확하지 않은데 5번도 해석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5개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새로운 1번 파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정고점도 넘어섰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뭐 좀 더 올라가도 되고 뭐 이렇게 조정 보이다가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제 세지는 거죠. 이렇게. 예. 자, 어쨌든 뭐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정황상 예. 뭐 한 번 더 내려오려면 이제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냥 현재 내려온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왜냐면 내려올 거였으면 이제 아마 전쟁을 빌미로 또 굉장히 강력한 하락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일단은 추가 상승해가지고 요 갭 자리 정도까지 갔다가 뭐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러다가 좀 조정을 보이다가 일단 또 가야 되겠죠. 예, 1번 파동이 이제 갭 부분에서 끝나지 않을까 대략. 여기 이제 S&P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 갭 부분 어디에선가 이 1번 파동의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조정을 좀 보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일봉상으로 말씀드렸던 어떤 목표치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이번 상승은 이 신고를 내는 거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올라가면 신고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4,800 만약에 이제 파동의 계산이 맞다면 이게 이렇게 조정받고 4,800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가든 4,800을 넘어서고 끝이 나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네.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보면은 이제 이게 1, 2, 3, 4, 5가 끝나는 거예요. 요 중간에 있는. 그러면 이제 여기가 3번이 끝나는 거죠. 네. 여기 1번이라고 치면. 네. 자, 그러면 이제 4번이 이제 한번 나올 거고, 5번이 이제 나와야 이제 완전히 이제 파동이 끝나고 이제 큰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파동은 연장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끝날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나스닥 S&P 아니야 나스닥 그 종합 S&P는 말이 헛나와. 자, 나스닥 종합인데 나스닥 종합도 마찬가지죠. 뭐 이거 그냥 A, B, C인데 나스닥은 제가 그래서 미달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나스닥은 나스닥 100이나 나스닥이나 지금 현재로 보면 미달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로 보면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파동인데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그리고 4번 여기까지가 5번인 거죠. 자, 그러면 미달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미달형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여기가 나오는 게 어쨌든 5개의 형태를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 5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미달형으로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우리는 뭐 제가 뭐 언제까지라 했어요? 여기 1번의 저점을 건드릴 때까지 그죠? 뭐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것만 되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스닥 종합 차트로는 13,600인가? 13,642 여기를 건드려 버리면
43이라고 해야 돼요. 42점 몇이니까 43을 건드려 버리면 뭐 여기서부터 미달형으로 끝난 거다. 그리고 가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여기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이런 파동의 해석은 여기는 사실 이게 1, 2, 3, 4, 5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그냥 ABC 파동이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아유, 되게 안 만들어. 대충 할까요? 그래서 ABC 파동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ABC 파동이죠. 뭐 B파는 당연히 뭐 거의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 그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일단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미달형을 인정을 안 하면 지금은 그냥 뭐냐 A, B, C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A, B, C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얘가 올라가서 여기 신고를 못 내고 요거를 돌파 못하고 내려와서 신저가 나면 그럼 ABC가 아니 여기서 ABC가 ABC 하는 거죠. 4번이 여기가 A고 B고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사후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움직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나스닥 주로 이제 제가 파동을 요거 갖고만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얘가 좀 더 강하죠. 그죠? 나스닥 100이 지금 만약에 여기서 A, B, C라면 오늘 밤부터 그냥 거의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돌파 맞는 거죠. 예. 여기가 15,000 얘는 15,139 예, 여기서 138.73이니까 여기를 건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겹치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이거는 논리니까요. 그죠? 요 자리가 이제 관건인 거죠. 요 자리.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늘 밤에 여기 한 번이라도 갔다 온다? 그러면 이건 저점 찍었다라고 파동의 논리상으로는 저점 찍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뭐 그건 뒤로 하고 만약에 이제 어쨌든 여기 돌파 못하고 내려와서 여기 깬다. 그럼 내려가는 걸로 봐야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 이 트렌드 하단까지 가는 걸로 보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석. 그러면 이제 깊이가 이제 커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깊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트렌드를 깰지 안 깰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미니멈 한 14,300 정도, 맥스 14,100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위로 올라가서 여기 건드려 주고 여기서 조정을 좀 하다가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가면 이번 파동은 무조건적으로 이 여기 돌파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 왼쪽 고점까지도 돌파하는 그래서 한 17,300 정도 얘기했었죠, 그죠? 17,300 정도까지 가는 그런 강력한 이제 파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단은 뭐 여기 중요한 거는 15,139 그 자리를 일단 건드려 줘야 되고 그 자리 건드리고 나서 만약에 이 상단 추세선을 바로 돌파할지 아니면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좀 조정을 보이다가 돌파할지는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여튼 지금 파동의 논리상으로는 어쨌든 미달형으로 계산하는 게 그 계산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왜냐면 이걸 갖다 333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333은 없거든요. 이런 333은.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335로 봐야 되는데 5가
조금 이제 여기서 미달형으로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파동이라는 거는 저도 뭐 파동을 잘하는 편은 아니고 파동을 이렇게 깊게 파지도 않았고요. 예.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제가 RTY 러셀 2000을 좀 넣어봤는데 러셀만 너무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러셀 2000을 넣어봤는데 추세 작업도 안 해놨어요. 그죠? 예. 지금 러셀은 크게 보면 박스권이죠. 크게 보면 크게 보면 박스권이고 이제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른 지수에 비해서 미국 시장은 그냥 우량주만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러셀 2000은 이제 소형주들인데 소형주는 못 가고 그냥 대형주 지수 관련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이렇게 아예 안 가는 건 아닌데 가도 그냥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또 박스권 하단에 오면 또 반등을 주고 이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도 한번 볼까요? 일봉도 한번 보시면 뭐 별다른 건 없어요. 그죠? 일봉도 그죠? 그래서 러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러셀을 거래하는 지는 않잖아요. 거의 러셀 종목 물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별 움직임은 없어요. 그냥 박스예요. 박스. 그죠? 단기적으로는 하방 경직 보이고 반등 시도 중이다. 반등 시도 중이다. 그래서 이런 반등 시도 중인 구간에서 어떤 모양을 그리면서 돌파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또 반등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반도체 지수는 뭐 파동상으로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뭐 마찬가지예요. 계산상으로는 뭐 마찬가지인데 여튼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눌렀다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일단 잠깐이라도 왼쪽 고점을 돌파를 했고 얘도 논리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논리상으로는 파동의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논리상으로는 여기를 돌파하면 그러면 이제 거의 추세 자리까지 오겠죠. 이 자리를 돌파하면 그러면 뭐 일단은 저점은 찍은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흐름도 뭐 이런 흐름이 나오면 거의 이런 흐름이 나오고 뭐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서 이런 저점을 돌파하면 그리고 이제 이런 추세만 돌파하면 거의 이제 뭐 조건은 다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돌파했다고 해서 뭐 무조건 올라가냐 뭐 이렇게 본다면 뭐 그거는 아니긴 한데 근데 확률적으로 어쨌든 저런 추세가 돌파되면 그러면 뭐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일단은 틀리더라도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이라는 거죠. 정석이라는 거죠. 자, 뭐 하여튼 이 정도로 지수는 다 봤고요. 주요 종목 한두 개만 보면 애플. 자, 애플이 벌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조정을 좀 먼저 했다. 먼저. 그죠? 일봉이잖아요. 지금. 아, 일봉이 아니구나. 자, 일봉상으로 보면 자, 먼저 좀 조정을 했고 그래서 올라오고 있다. 다 되래. 예? 애플은. 그래서 지금 애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예. 견인을 하고 있는 거죠. 지수를. 자,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움직임은 비슷해요. 그죠? 추세 근접해 있네요. 그죠? 자,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뭐 필요한 게 뭐 테슬라. 네, 테슬라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뭐 그냥 와리가리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뭐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도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여기 내려왔을 때 전저점 아마 쉽게 깨지진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저항권에 또 들어온 거죠. 그죠?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뭐 전체적인 흐름이 뭐 좋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모습을 보면,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냥 움직임이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다. 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코스닥인데, 자, 뭐 오늘 미국 시장의 이틀 연속 반등을 보고 출발해서 위로 출발했는데 갭을 채우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더니 결국은 또 내려왔어요. 네. 자, 우리나라 지수는 사실 파동 갖고 얘기하기도 참 애매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워낙 약하니까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오늘은 뭐 기관이 5천억 이상 샀고, 외국인은 팔긴 팔았지만, 주식을 팔긴 팔았지만 선물을 꽤 많이 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 상당히 찜찜하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가 지금 어디선가 살며시 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항 느낌, 뭔가 냄새가 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잘 지켜지고 다시 뭐 내일이라도 올라가 주면 뭐 또 얘기는 달라지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를 강력하게 깨느냐 안 깨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반등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반등이. 근데 반등이 너무 장중 반등으로 끝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강력하게 뺐음에도 불구하고 종가상 반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심각합니다. 종목별로. 자, 코스닥은 더 심각하죠. 근데 이제 저는 코스닥은 차라리 조금 이해가 가긴 가요. 코스닥은. 왜냐하면 코스닥의 좀 불안 요소들을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이런 주식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하락은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거 LG에너지 수준이구나. 어디 갔어? 코스닥의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너무 과열된 흐름이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었다. 그죠?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코스피는 좀 의외다라는 거죠. 코스피는 삼성전자 뭐 어느 정도 버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이닉스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의 반등, 여기서 하방 경직을 보인다면 더 못 빠지는 건 맞는 거예요. 왜냐면 2차전지가 하락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의 하락이 일단락 된다면 추가 하락은 쉽지 않겠죠. 자, 제가 이제 그 삼성 SDI도 이제 매수 구간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매수를 하셔라라는 게 아니라 매수 구간에 들어왔다. 뭐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전저점의 자리에서는 최소한의 반등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지금 최근의 저점이 47만 7,500원, 최악의 경우 46만 2,500원 정도 선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일단 반등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해가 좀 안 되는 정도의 좀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된다기, 차트상으로는 이해가 되죠. 깨졌으니까 차트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후적인 해석으로
과연 2차 전지들이 뭐 그렇게 좋다고들 얘기하고 계속 앞으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이렇게 강력하게 숏을 쳤을까 라는 의문은 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저도 좀 늦게 좀 미련을 떨다가 늦게 좀 매도를 했는데 뭐 그러고도 10만원이 넘게 빠졌어요. 참 요번엔 좀 제가 여기 깨진 다음에 바로 팔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실수가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보면 4번 파동이 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여기서 A, B, C 하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봤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A고 B고 C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죠? 파동이라는 게. 그래서 파동을 보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서부터 재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 신고 난 게 근데 파동상으로 보면 여기를 5번으로 볼 수 있을까? 저는 아직도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3번이 끝이고 그러면 여기서 A, B, C가 하나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전체가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이렇게 나왔고 그랬어. B가 여기서부터 좀 어렵게 나왔어요. 뭐 여튼 B가 진짜 왜 이렇게 안 찍히냐. 대략 A, B, C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서부터 1, 2, 3, 4, 5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1, 2 이게 3번이고요. 4번 하고 한 번 더 내려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드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파동의 논리로 보면 파동의 논리로 보면 반등이 들어갔다가 한 번 더 내려와야 끝이 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파동을 보면. 근데 이제 개별 종목들은 아까 나스닥에서도 보셨지만 이 저점을 이렇게 찍고 나서 횡보를 하다가 5번 파동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의문시 되는 거죠. 그거는 어쨌든 얘가 반등이 들어가면 어쨌든 이런 반등은 없다는 거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긴 내려와야 된다.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종목들에 왜 안 되지? 뭔가 이상하네. 안 먹네요. 뭔가 이상하네.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 자, 어쨌든 뭐 하여튼 그래요. 지금 뭐 차트가 이제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이 우리 시장의 흐름이 조금 저로서는 조금 답답한 흐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어쨌든 뭐 보면은 ABC긴 ABC인데 뭐 전체가 A라고 볼 수도 있고 A, B, C 또 내려올 수도 있고 여튼 우리 시장은 상당히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차트 리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광고 말씀 또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1대1 강의로 전환해가지고 1년에 제가 이거 한 4분 내지 많이 해봐야 한 5분 6분 요 정도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1대1로 하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으로 보면은 그냥 뭐 평범하게 생각하면 4명 4명 제가 조금 무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한 5명에서 6명 뭐 그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다. 1년에요. 1년에
1년에 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 1대1 강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확 줄어든 겁니다. 예.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관심 있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고,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랑 통화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쨌든 굉장히 좀 이해가 좀 많이 안 돼요. 지금 뭔가 숨은 재료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이라도 다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이씨, 지 맘대로야. 왜 이러죠? 개판이네.